조선 영조 시절 겉으로는 예의범절과 엄숙한 성리학의 법도를 부르짖는 한양 도성의 낭만적인 밤하늘 아래에는 오직 말 한마디로 앉은 자리에서 정승들의 가문을 풍기박산내고 붓 한 자루의 혀끝으로 도성 상권의 황금을 긁어모은다는 희대의 여론 조작 기술자 통문꾼 방가가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방가는 무자비한 칼잡이들의 무력이나 거창한 권력을 전혀 쓰지 않는 대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질투심과 남을 씹어 돌리기 좋아하는 얄팍한 본능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조선 최고의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도성 저작거리에 남대문 앞 깊은 우물에서 밤마다 용의 대가리를 한 기괴한 물고기가 울부짖는데 그 물고기를 한 번이라도 마주친 양반들은 사흘 안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미치광이가 된다더라 하는 황당무계한 소문이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소문은 불과 반나절 만에 온 도성의 대소관료들과 백성들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고 도성의 약재 가격과 주식 물가를 폭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소동을 기방해 은밀한 뒷방 가만히 앉아 오직 머릿속 잔머리 하나로 기획해낸 배우가 바로 방가였습니다. 그는 비밀기지에 도성방의 모든 발 빠른 거지들과 목소리 좋은 정기수 그리고 저작거리에 입담 좋은 주모 수십 명을 돈 몇 푼으로 불러 모아놓고 가짜 뉴스를 단계별로 유포하는 체계적인 어둠의 선동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자신들의 무료한 일상을 채워줄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가짜 이야기에 지갑을 기꺼이 열 뿐이다. 방가는 인간의 이 얄팍한 허영심을 이용해 대궐의 정승들마저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장기판의 말처럼 쥐락파락하는 유쾌하고 비열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정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비리와 권력욕이 많기로 소문난 서슬퍼런 좌의정 김대감이 방가의 은밀한 비밀기지를 직접 찾아와 방바닥이 무너질 정도로 웅장한 황금괴짝 수십 개를 미끼로 내밀었습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정적이자 청렴하기로 소문난 영의정을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영의정이 한밤중에 대궐의 군사들을 빼돌려 영모를 꾸미고 북방 청나라의 밀사와 비밀계약을 맺었다는 역대급 가짜 폭로 소문을 도성 전체에 퍼뜨려달라는 은밀한 청탄을 건넸습니다. 방가는 황금의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자신의 풍문 조직원들을 총동원하여 백성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정교하고 자극적인 가짜 뉴스의 각본을 짜서 도성 방방곡곡에 맹렬하게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방으로 번져나가 마침내 구중궁궐 깊은 곳의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며 조정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을 일으켰고 영의정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완벽하게 성공하여 정적을 제거하자마자 좌의정 김대감은 방가에게 약속했던 자녀 대금을 지불하기는커녕 가짜 뉴스의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을 숨기기 위해 포도청의 사설 포졸 수백 명을 급파하여 방가의 비밀기지를 통째로 소탕하고 그들을 몰살하려 했습니다. 저 천한 사기꾼 놈들의 혀를 모두 뽑아 처형하고 모든 가짜 소문은 저 방가 놈이 혼자 돈을 노리고 지어낸 단독 범죄로 처리하라. 김대감의 잔인한 배신으로 방가는 순식간에 관아에 쫓기는 대역죄인 신세가 되었고 평생 모아두었던 비밀 금고와 황금까지 한순간에 모조리 빼앗긴 채 길거리로 나앉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이가 부들부들 떨리던 방가는 무기를 든 군사들 앞에서도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유일한 무기이자 최고의 칼날인 혀끝을 다시 한번 놀려 좌의정 김대감을 우주 끝까지 파멸시킬 역대급 복수극의 대본을 홀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가는 자신을 추격하는 관아포졸들의 삼엄한 윤을 피해 도성방의 모든 거지 대장들과 글을 읽을 줄 아는 주막의 꼬마 아이들 그리고 입이 가벼운 도성 안의 모든 대갓집 친모들까지 포섭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역공 가짜 뉴스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성 전체에는 어제의 영모 소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고 충격적인 새로운 스캔들이 쓰나미처럼 사방으로 몰아쳤습니다. 좌의정 김대감이 영의정을 시기하여 나라를 속였는데 사실 김대감의 진짜 정체는 밤마다 남모르게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분칠을 한 채 도성 뒷골목을 유유히 누비는 기괴한 취향을 가진 여장 자객이라더라. 이 터무니없는 소문은 방가가 미리 돈을 써서 김대감의 집 앞마당 구석에 몰래 묻어두었던
최고급 여인용 비단 치마와 화장 도구들이 하인들의 손에 의해 진짜로 발견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진실처럼 도성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양반의 체면과 가문이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의 보수적인 양반 사회에서 이 황당하고 추악한 여장 스캔들은 좌의정 김대감의 가문을 순식간에 저작거리의 웃음거리이자 추잡한 가문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대궐에 위기양양하던 대간들은 일제히 좌의정에 기괴하고 음란한 행실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하루에만 수백 장의 상소를 임금에게 올렸고, 백성들은 주막에 모여 김대감의 여장 포즈를 흉내내며 배꼽을 잡고 하루 종일 비웃어댔습니다. 김대감이 돈과 권력으로 짰다고 믿었던 완벽한 정치적 덫은 사기꾼 방가가 유쾌하게 퍼뜨린 지독한 가짜 뉴스에 거대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무서움을 모르고 사람의 명예를 장난처럼 주무르던 거만한 권력자가 결국 자신이 우습게 보았던 저작거리 소문의 부메랑에 목이 통째로 베이는 통쾌한 꼴이었습니다. 결국 임금은 도성의 여론을 어지럽히고 양반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죄를 엄히 물어 좌의정 김대감의 모든 관직을 단 하루 만에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가문 전체를 변방의 가장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는 유배령을 내렸습니다. 김대감이 전 재산을 털어 사기꾼 방가를 잡으려던 그 수만 양의 자금들은 방가가 미리 손을 써둔 저작거리 장사꾼들의 유통망을 거쳐 도성 안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겨울철 구휼미로 둔갑하여 흔적도 없이 사방으로 아름답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칼을 든 군사들도 지엄한 가문이 양반들도 오직 대중의 심리와 유행을 쥐락팍락한 천재 선동꾼 방가의 화려한 말발 한마디에 완벽하게 농락당한 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오후, 도성에서 가장 활기차고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의 평상 상석에 앉아 시원한 얼음 막걸리를 들이켜는 한 여유로운 사내가 있었습니다. 때 하나 묻지 않은 고급 비단 도포를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당나라산 부채를 살랑거리는 그의 품속 가죽 주머니에는 유배간 김대감의 은밀한 비자금 창고에서 미리 빼돌린 수십만 양에 달하는 합법적 황금 채권들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소동의 설계자이자 최종 승자인 희대의 풍문꾼 방가였습니다. 그는 주막에 모여 유배간 김대감의 여장 이야기를 여전히 진짜 사실이라 믿으며 침을 튀겨가며 떠드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소롭다는 듯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대중이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던져주는 자가 곧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왕이다. 거창한 정의감이나 엄숙한 영웅주의 대신 적들의 거만한 권력과 탐욕을 오직 혀끝 하나로 조롱하고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가짜 뉴스 제조꾼에 발칙하고 통쾌한 두뇌 공방전을 담은 서사였습니다.